아, 세종에 국세청이 본청이 있어요. 업소를 다니는 거 봤지. 주말마다 가더라고. 11시쯤 됐나? 11시 좀 넘었을 거야. 그때 집에 안 가더라고. 업소를 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7년 만났는데 내 남자친구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친구인데 성욕이 세다 안 세다는 알 수 있을까 이걸. 그렇죠. 근데 성욕이 센데 내랑 안 한다. 오빠다니는 안에 이게 남자 여자가 엮이는 곳에는 그 안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자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곳에서는 꼭 누군가는 나이트 또는 호빠를 좀 많이 끌고 가더라고. 이 사람은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돈 대신 내줄게 같이 갈래? 이렇게 해갖고 처음 시작이 그래 돼. 우리가 진행했던 것 중에서는 빚이 자꾸 생기는 거야. 몇 월 며칠 날 이용대금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연체가 된 건 아니고 없어야 되는 빚이 생긴 거죠. 그래갖고 카드론을 일단은 한 800인가 받은 걸 봤어. 이 사람도 돈을 벌고 나도 생활비를 보태주는데 왜 800만 원이 카드론을 빌렸지? 이래 돼갖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한테 물어본 거야. 혹시 집에 돈 들어갈 일이 있었냐? 그런 적 없다.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없는 거야, 이게. 돈 들어갈 곳이. 돈이 생 곳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몰라야 되는 곳에 돈이 쓰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애인이 있나 싶어갖고 일단은 우리한테 이제 일을 맡겼는데 병원 넘겼어요, 병원. 여자가 병원에 종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호스트바를 가더라고. 가는데 일주일에 한 4번인가 갔죠. 열을 받는데. 일주일에 한 4번인가 갔는데 월차 쓴 것도 남편은 몰랐어. 이제 호빠 선수하고 낮에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거 보니까 지명을 해서 간 것 같고 그 남자한테 이제 데이트 비용이나 이럴 때 계산할 때 누가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여자가 계산을 하더라고, 현금으로. 그래가지고 데이트하고 이런 거 정황을 또 이제 남편분한테 알려줬죠. 이제 주문을 했더니 직장 동료로부터 해서 오빠를 가게 됐고, 처음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다정하게 해주고 말도 이쁘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오빠 선수가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줬다. 받기로 했다. 얼마 받기로 했냐, 이제 800인가 빌려주고 한 900으로 받기로 했다. 그게 언제까지냐 이래갖고 한 2달만 있다 준다고 했는데 그 호빠 선수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와이프 설명으로는 이 호빠 선수가 그 노트북으로 뭘 보여줬대. 이게 차트 막 왔다 갔다 코인인 것 같아. 여기에 투자를 하면 한 2달 정도만 있으면은 한 100만 원 더 얹어서 갚아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좀 줬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못 받았어요. 그 남자가 폰번호 바꾸고 가게 안 나오고 이러면 가명이 없고 실명도 몰랐다는 거지. 그 이제 또 생각나네. 제주도에 있는 학교 선생님의 남편이 또 우리한테 의뢰를 했어. 그러니까 호빠를 너무 자주 간다. 남편이 그 가는 것도 알고 있다. 제주도가 그 호빠가 제주시에 있는 건데 이게 좀 모여 있어요. 유흥이 좀 모여 있는 시내가 있어요. 그거 번화가야. 거기 보면 막 대상트도 있고 막 프로스펙스도 그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는 약간 통신사 막 쫙 있고 그 뒤편에 다 유흥가야. 거기에 보면은 여성 정령, 남자들이 가는 또 노래방 이렇게 약간 유흥이 좀 몰려 있어. 남편이 요청은 뭐였냐? 재산이 자꾸 고갈되고 있으니 호빠 선수한테 계속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든 간에 또 호빠 선수는 요구를 할 것이고 외도가 아닌 걸 알고 있다. 말 그대로 그 남자는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않냐. 이성적이에요. 우리한테 온 의뢰인은. 자기 와이프가 지금 미쳐가지고 저기다 퍼주는 거지. 이 남자는 유흥 쪽에 종사하고 있는 적객은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무슨 죄가 있겠냐. 이 남자한테 뭔가 책임을 물을 마음은 없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못 오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집에 자꾸 재산 쪽으로 조금씩 이제 고갈되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좀 오빠의 못 오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우리 보고 오빠 선수를 찾아간 거야. 지명된 호빠 선수를. 이 사람이 여기 호빠를 가는 건 알겠어. 예를 들어서 세븐, 두꺼비 이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있으면 거기 가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지명을 하고 어떻게 놀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 근데 그거 우리 알 길이 없잖아. 업체 사장한테 그냥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생기신 분 온 적 있냐, 사진을 보여주고.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탐정사무실에서 왔는데 이분 배우자가 문제를 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 지명한 선수랑 좀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커피집에서 이제 만났죠. 만나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좋아서 나를 지명해서 나는 내가 출근하기 싫은 날도 그래도 나를 지명한다면 출근을 했다, 이런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있나, 그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남편이 안 만나게 해달라 하더라. 그러니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는 어차피 일 그만두려고 했고 원래 제주 사람이 아니래요. 타지방에서 왔는데 고향으로 갈 생각이고 어차피 그쪽 선생님이 오더라도 안 만난다. 이제 만날 일이 딱히 없다. 그 사이에 온다면은 나는 일부러 안 만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대신에 요 내부 호스트바 안에서 만난 거 외적으로 만남이 없다. 따로 돈 받은 것도 없다. 요 내부에서 내가 돈을 받은 것 뿐이다. 팁으로 뭐 100만 원도 주고 했다더라고. 야, 미쳤네요. 그래갖고 팁으로 100만 원 주고 뭐 올 때마다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래 주고 했다더라고. 그래갖고 받지 말아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그 사람 일을 하는데 일하지 마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건 못 하니까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의뢰인한테 결과를 전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것만 하나 약속해 주십시오. 그냥 찾아와가지고 만난다는 걸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한데 외부에서 만나면 당신이 이거 바람으로 간주가 된다. 상간남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부녀고 학교 선생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만난다면 이건 알고 만난 걸로 우리가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간소송이 잘하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는 안 되게끔 뭐 하나 좀 적어줄 수 없느냐. 각서 비슷하게. 우리가 적개공으로서 요 호스트바 내부에서 만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외부에서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비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좀 적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의뢰인한테 한 2달 뒤에 일을 그만둘 거고 고향으로 갈 거니까 아마 외부에서 만나면 안 가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각서 받은 걸 그래도 전달했죠. 각서도 뭐 강제로 받은 게 아니고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거야 해드리죠. 뭐 제가 뭐가 아쉬워서 밖에서 만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뭐 그 약속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적어줄 수 있겠느냐. 죄송합니다. 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받아온 거예요. 아, 세종에 국세청이 본청이 있어요. 업소를 다니는 거 봤지. 주말마다 가더라고. 애인이 맡겼어, 일을. 야, 결혼을 안 했고 그 애인은 서울에 있었고 이 사람은 세종에 있었죠. 그 남자가 주말에 뭐 하고 다니는지 보고 싶다. 그래갖고 결혼할 사이인데 만난 지가 한 7년 됐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한 달에 주말마다 웬만하면 보는 편이다. 내가 가든 지가 오든 이렇게 주말마다 보는 편인데 옛날에는 뭐 주말이 이제 한 달에 4주가 있다면 관계를 예를 들어서 뭐 6회에서 한 7회 정도는 했었는데 이제는 뭐 4번 만나도 2번 할 때가 있고 관계를 좀 피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주말에 안 온다 할 때가 있다. 안 온다 할 때 또는 자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 좀 지켜봐달라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성매매업소로 가는 거예요. 대전으로 와서. 왜냐면 성매매업소는 새벽에도 하거든요. 밤늦게도 하니까 서울에서 초저녁에 밥 먹고 헤어지고 우리한테 사인을 줬어.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곧 차 탈 것 같아요. 몇 시 차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면은 자 우리는 뭐 했냐. 대전에서 몇 시 차가 출발하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라인만 보고 있는 거야. 이 배낭 하나 메고 다녔는데 배낭 메고 집에 가는 거 없다 했는데 11시쯤 됐나? 11시 좀 넘었을 거야. 그때 집에 안 가더라고. 업소를 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그 업소에 대한 걸 또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성매매업소더라고. 여자친구랑 안 하지만 업소 가서는 또 하고. 그게 이상했던 거지. 여자가 7년 만났는데 내 남자친구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친구인데 성욕이 세다 세다는 알 수 있을까 이걸. 그렇죠. 근데 성욕이 센데 내랑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된 거예요. 그게 의심이 돼서 자기를 안 만나는 주말에 뭘 하는 것이며 자기를 만나고 나서는 집에 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인지 이걸 알아봐달라 했는데 업소를 간 게 걸렸죠. 공무원이었지. 공무원 중에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업소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일반 회사원이 많을까, 공무원이 많을까거든요. 공무원이 깔끔하게 즐기고 빠지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관계 자체를요? 그러니까 뭔가 공무원이 이제 뭐 외도를 한다 이런 게 소문이 나면 또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비용 지불하고 끝. 그러면 이제 업소 다니는 남자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아, 진짜로요? 적당히. 우리나라가 합법이 아닐 뿐이지 일본도 그렇고 합법인 나라도 많잖아요. 말 그대로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그걸 알고 출근을 하는 것이고 남자도 그걸 알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된다면 그게 이제 범죄 예방으로는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임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면 그래 어쩌겠노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가 된다면 여자가 원치 않는데 뭐 강제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계속 그냥 억눌러 놓으면 범죄성으로 좀 짙어지지 않을까? 강제로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반대로 여자가 오빠 다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다 생각해요. 임자가 없다면은 뭐 누가 뭐라 하냐고. 임자가 없다면. 임자가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모든 건 다 임자가 있냐 없냐 차이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런 오빠나 업소 가는 것들을 이제 들켰을 경우에 이제 불륜이라고 안 되잖아요, 결국엔. 불륜 인정받아요. 유책 사유로. 이게 회차성에 다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날 어떤 백수인 남자가 요 노래방 가서 여자랑 술 먹고 이 여자랑 가갖고 또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집에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는데 오늘은 A 여자, 오늘은 B 여자. 여자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호텔도 매일 바뀌어. 근데 그 동네 안에야.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또 이 남자 먼저 들어가 있으면 다른 여자가 들어가면 그 호실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갖고 여자가 매일 다르니까 그게 상간으로 인정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남편한테 소송을 했어요. 남편한테 소송했는데 그게 상간으로 해가지고 먹혔더라고요. 거기 그 유흥 쪽에 출근하는 아가씨였는데 야 이게 상간으로도 먹히구나. 그렇게 하고 상간자 소송에 먹혔어요. 이러나 저러나 이제 걸리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의심을 한다. 상대방이 이제 평상시 패턴이랑 다르다 하면은 어차피 의심을 하게 돼 있고 의심을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할 건데 어차피 걸리게 돼 있으니까 임자가 있으면은 이런 데 가는 거를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